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추석이 다음 주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 마지막 추석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에는 3, 5, 10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추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추석 선물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의원들에게 선사하는 선물을 자신은 받지 못했다고 SNS에 올리니까 청와대가 택배가 늦어진 것 가지고 공론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못 받았다고 올리는 의원이나 이런 거 SNS에 올렸다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는 청와대나 추석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추석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마저 복원하는 그런 명절인데 지금 이런 모습, 명절 본연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동북아 정상회의 여기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다는 소식부터 얘기해 보죠. 그렇습니다. 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18개국 정상들 이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또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예.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정치에는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외교부가 7일이었었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또 한 모양이던데. 네, 이제 어제 예? 기자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죠. 예전에도 문제가 한번 있었죠. 4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협상 논란이 일자 일단 무산됐던 협정인데요. 양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와 협력에 관한 협약,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동안 사실은 미국과 일본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체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협의 계획은 없다. 이런 것이었던 만큼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단 이 논의가 됐다는 것은 협정 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조준혁 대변인 일단 원칙적인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은 이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죠. 예, 그게 중요하죠. 네. 예. 자꾸 어제 또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말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한다. 이거 가지고 또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어떻든. 오바죠, 좀. 돌출 행동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추미애 더민주 대표 예방을 추진했다가 그러나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취소하는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나 해프닝 치고는
이 더민주로서는 사실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이 파장이 큰 돌출 행보였다. 예. 그런 점에서 후폭풍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이 추미애 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 등이 이 파렴치한을 왜 만나려 하느냐.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제 격한 반발에 직면을 했죠. 결국 긴급 최고위원회를 수집을 했는데 더민주 최고위원들 참석한 분들을 모두 반대해야 한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다 반대 의견을 좀 밝혔다고 하죠. 그러자 추미애 대표 결국 예방을 이제 없던 일로 백지화를 했는데 이 추미애 대표가 어제 이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성시키고 싶었다. 어떻게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마음을 읽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좀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도 하죠. 눈을 보는 건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법원이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한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죠.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노상 강도를 당한 느낌이다. 나중에 저승에 이 성완종 전 회장에게 도대체 물어보고 싶다. 왜 이렇게 나한테 없는 일을 이제 꾸며서 나를 괴롭히느냐. 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법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이 재판부의 판결이 정치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였죠. 그러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검찰이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여기에 1년 6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맞으면 구형에 비해서 엄중하게 한 거고요. 1억 원의 또 이제 추징금도 같이 이제 선고를 했죠. 예.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목숨을 끊기 전에 경향신문과 했던 인터뷰 증언 그리고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무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는데 재판부 두 사람의 증언 모두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핵심 증인 불출석 그리고 자료 미비로 부실 청문회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청문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아유, 예전에 많이 방송에서 뵀는데 예. 이제 지금 청문회 지금 치르고 계신데 소감이 그렇죠. 어떠세요? 이번 청문회가 20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청문회이기도 하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초선 의원이니까 청문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오도 새롭고 기대도 컸는데 이제 사실은 어제 하루 보면서 국회가 되게 무기력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어제 청문회가 사실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기로 한 규모가 4조 2천억 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만 보면 4조 2천억 원짜리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이 대우 조선해양에 14조의 신용 공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혈세 14조가 걸려있는 14조짜리 청문회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핵심 증인 빠져서 맹탕 청문회 돼버렸죠. 네. 중요 자료는 정부 당국이 하나도 주지 않으니까 허탕 청문회 돼버렸죠. 예. 그러니 국회 청문회를 한다고 하고 부실 원인을 찾겠다고는 했지만 초선 의원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국회가 참 무기력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기력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네. 아무런 별 얘기 없이 그냥 불참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되게 중요한 증인인 게 뭐냐면요. 사실은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었던 이른바 서별관 회의
때 참석은 했는데 이미 다 최경환 그 당시 부총리하고 안종범 수석이 다 결정해놓고 자기한테 통보만 하더라. 이 이야기를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석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이 됐어서 이번에 있는 청문회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 발단이 됐었던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 인물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그 당시 그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종범 수석, 이 사람들도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홍기택 증인마다 안 나오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청문회의 목적은 4조 2천억 지원을 누가 하게 했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4조 2천억을 지원하게 하려면 왜 부실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미 정부가 과연 잘 대처했느냐 첫 번째. 예. 그리고 기업의 분식회계는 누가 어떻게 왜 저질렀는지가 두 번째. 그리고 기업의 도덕적인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이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어제 제가 밝힌 것처럼 발틱 운임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선 발틱 운임지수. 그게 뭐예요? 이게 이른바 조선업과 그 해운업의 선행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 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제가 그래서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알고 있느냐? 이제 알고는 있답니다. 예. 근데 이 발틱 운임지수를 지표를 보면 2008년에 12,000포인트까지 있다가 1,000포인트까지 대폭락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요 상황이 뭘 의미하느냐 했더니 이게 앞으로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경제부총리나 우리 정부 당국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선제적인 산업 개편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전혀 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은커녕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 관리만 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부 무능에 대한 지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개우조선해양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사를 해줄 것으로 예측되는 그 안진회계법인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그렇게 감사를 맡긴 이런 정황들까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무능 그리고 기업의 분식회계, 낙하산 인사 등의 정부 개입, 정치권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생겨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고 지적하고 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들은 일체 지금 뭐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료도 자료지만은 예를 들면은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원래 청문회 전부터 그냥 증인에서 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 건 국민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합의해 줬잖아요, 야당도. 그 합의해 준 것도 참 뼈저리게 아픕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어쨌든 이 청문회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뭐 거의 막무가내예요. 그 우리 흔히 국가대표 대항전 할 때 축구할 때 보면 침대 축구 하잖아요. 뭐 여당이 침대 축구가 말도 못해요. 아니 들어오면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해버리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쟁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실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중요한 결정을 했었던 핵심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을 못 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답답했어요, 저희도. 근데 최경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 한 모양이에요. 전략적 정부 때리기,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다. 정책 당국이 소신껏 일하게 해줘야 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말씀이야 맞죠. 그러면 나오셨어야죠. 소신껏 일하셨으니까. 저는 최경환 부총리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일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청문회 하루 전에 청문회 재뿌리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고 국민들을 속 뒤집는 발언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였던 사람입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소신껏 일했으면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국민 검증의 장에는 나오지 않고 페이스북에 오히려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뭐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다, 전략적인 정부 때리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이 부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재무 상태가 뭐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요. 국가경제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태도는요, 무책임하다 못해서 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내 얘기도 조금 여쭤볼게요. 네. 추미애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기획안 계획 세웠다가 당내 반발이 거세지니까 취소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죠. 뭐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그 국보위 전력 가진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정체성 논란을 벌이는 당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러한 당 안에서 전혀 일체 협의와 논의 없이 국보위 대장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 당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의 그 화해, 과거와의 소통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진실과 화해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저질렀었던 광주 민중에 대한 민주항쟁. 학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는 왜 가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왜 그런 일정이 나왔는지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같이 했었던 때를 보면 대표가 그 취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명절이 되거나 하면 사회 원로들과 인사들을 좀 만나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전에 우리 당 이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우리 당의 지도부가 한 번도 하지 못했었던 지도부 전체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까지 참배하면서 국민 전체 화합과 통합의 어떤 뭐 발걸음을 하려고 했었던 것에 연장선상이었겠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내 소통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거 좀 오버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지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거든요. 예? 예. 예, 손학규 전 대표도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이분이 당을 탈당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라운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요. 당을 떠나는 방식으로 제3지대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야권 전체의 운동장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어떤 중간지대 혹은 중도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의 제3지대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김종인 전 대표와 같은 역량도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이런 중도층과 중간층을 향한 여러 가지 보폭을 넓히는 것은 당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 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목은 활성 성분인 케라틴과 약용효모로 두피를 건강하게.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금요일 아침 보통 좀 밀리는데 지금 7시 39분 42초거든요. 어느 정도 밀리는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다음 주 추석 준비를 앞두고 오늘은 재래시장과 백화점 일대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곽으로 물류 이동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 고척부터 금천교까지 이제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구리 방면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부터 종암동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성수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모병제인데요. 일단 모병제 문제에 먼저 불을 지핀 분 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고요. 이후에 원유철, 정무택, 이정현, 유승민 의원까지 이 모병제에 대한 의견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맞짱 토론하자고 남경필 지사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남경필 지사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이게 모든 젊은이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 안 하면 전 늦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관심을들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말해요. 모병제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 거의 안 갈 거고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 가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정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요. 예. 누가 누굴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대방을 표현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현재로만 본다면 그렇죠. 지금 그런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한편 현재 또 다른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의 핵심은 불평등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의 재산 그리고 직업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건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군 문제입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간다라는 것이 지금의 그 현실이잖아요. 이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군대 모습과 처우를 놔두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병제를 해서 대우도 구급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거기를 나오게 되면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가 된다든지 또 공무원이 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오히려 책임의 형태로 자랑스럽게 만들고 처우를 잘해주고 하면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과 같은 조건을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금의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군대를 만들어줄까. 구급공무원이면 지금 경기도 공무원, 구급공무원 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1,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이 군내 병역 문화에다가 이 지금 같은 처우하고 했을 때와 비교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한테 공개 토론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네. 아마 안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아마 이렇게 서로들 만난 것 같은데요. 예. 대화를 좀 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요. 조만간 한번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죠. 내일 중에 모병제가 정의다라는 글을 하나 또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에서 만약에 토론하시려면 엄청 시간 그냥 아주 통으로 다 드릴게요. 예? 앞뒤에 광고 몰면 되니까 하실 거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아침이 전화 토론이 또 양쪽이 편하시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좋고요. 네. 유승민 의원님께만 좋다고 하시면 예. 저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다 터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안보 상황 얘기하고, 남북 분단 상황 얘기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병제도 좋은데, 이게 우리 군의 과학화부터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병제를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지금 모병제를 하자, 이러면 아마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예. 이거 준비하는데 최소한 5년, 10년 걸립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토론을 해서 예.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되고 하게 되면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와 같이 저는 이 모병제의 전제 조건이 지금 말씀하신 과학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예비군, 동원 예비군의 전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 국가의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2025년 되면 인구가 훅 떨어져가지고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놔두는 것은 저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국방이라든지 또 우리 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특히 반대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 안보 현재 군 상태 유지해서 잘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위기 상황이고 어려워지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 높이고 그다음에 동원 예비군제 제대로 튼튼하게 하고 그러면서 모병제도 시작하고 이래야 강하고 튼튼한 작지만 강한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토론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이거 토론하면 안 돼. 이건 반대야.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 이런 주장을 두고서 당내에서 좀 부정적 소리가 많은 이유가 잠재적 대선 후보에 대한 견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 모병제라는 게 그 과거의 관성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바로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찬찬히 뜯어놓고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나라 안보 못 지키겠구나 하는 결론에 많이들 다다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택 의원 한번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본인은 대권 선언은 뭐 아시겠지만 시사는 했다. 대권 도전 시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도 이 여론이라든지 국민적 환경이 된다면 대권 시사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초에 가부를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현했습니다. 내년 초요. 네. 내년 초 언제쯤이요? 이게 보통 6개월 전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시기는 좀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어느 좀 주위에서는 다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라든지 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네.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분의 대권 가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뭐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남의 선배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초, 근데 사실은 대권 후보라는 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의지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년 대선에서 꼭 이슈가 돼야 될, 이게 대한민국이 새롭게 리빌딩하지 않으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아젠다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병제도 거기에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이 후보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모병제라는 말씀이신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역시 이제 사교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년 대선에서 해법이 나와야 될 그러한 알겠습니다. 이슈들이죠. 예, 어쨌든 지금 그 모병제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활발히 개진을 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토론과 논쟁과 요 주목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